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1년도에 졸업 예정자인 우리 올해 초임 교사가 될 선생님들, 네, 취업 결정되셨나요? 네, 취업이 이미 된 선생님들도 있지만, 지금도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찾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신학기 준비를 해서 교사 배치가 아마 이미 끝난 그런 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어리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네, 지금도 채용 공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올해 2월에 마무리를 하고 3월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올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이직을 또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려면, 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저희가 서류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되어 간다라는 어떤 과정, 이게 나의 어떤 교사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있는 어떤 흔적, 결과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서류가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난 그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또 내가 근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관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네, 원장님이 전화가 오겠죠. 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한 전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화 예절,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교사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면접 날 여러분들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가야 될지, 화장이나 손톱, 그리고 신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요. 면접에 임했을 때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질문 이렇게 해서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서류 중에서 우리가 이력서는 우리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서에 나오는 이제 보면 양식에 있겠죠. 뭐 기본 양식도 있지만 내가 이력서를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진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사진을 붙이지 않는 그런 기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어야 됩니다. 우리 졸업 예정자들은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취업을 위한 사진 증명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깔끔한 그런 복장으로 증명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최근 사진이어야 됩니다. 기본 정보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우리가 주민번호라고 하죠. 예, 그 적을 때 우리 앞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뒤에는 땡땡땡 처리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땡땡땡 처리해도 괜찮고요. 주소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학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우리가 기재를 하고요. 졸업 날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대학교나 교육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 예, 그 시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력사항 적어야 됩니다. 예비교사인 경우에, 그러니까 초임교사이죠. 예, 초임교사인 경우에는 크게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나 교육원, 내가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재학 중에 했던 활동, 이런 것들을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회 활동,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봉사 활동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봉사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 관련 부분을 또 기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실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게 좋겠고요. 경력교사인 경우에는 예, 다양한 이제 경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치원 경력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경력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되 정교사였는지 아니면 보조교사의 경력인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격사항 적어야 됩니다. 자격사항은 먼저 국가공인 자격증, 예, 보육교사 자격인지 아니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인지를 기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면허증, 예, 발급 유무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어떤 과정을 이수했거나 또 거기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다라면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전 지도사 교육을 받았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유아 체육교사 뭐 과정을 들었다든가 동아구연 교육 과정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풍선아트 이런 기타 등등 관련된 예, 그런 어떤 과정 이수나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수상 경험이 있거나 공모전에서 어떤 수상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 이렇게 쓰시면 맨 아래에 여러분들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 도장이나 친필로 서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왜 내가 거기에 대해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틀림없다라는 거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자소서라고 얘기하죠.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전체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솔직하게, 예,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면서 어떤 오타나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글자 모양이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어떤 여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 보기 좋게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장 배경을 적어야 되겠죠. 성장 배경은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에서 뭐 태어나서 누구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사와 관련된 예, 교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 위주로 기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키워드 뭐 성실성, 뭐 자존감이 높은 거, 뭐 배려심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또 교사의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 이런 동기들을 중심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격의 장단점도 적어야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적을 때 먼저 우선 장점을 적는 거 아시죠? 네, 먼저 장점, 나의 장점, 그것도 교사로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을 작성하고 이러한 장점이 교사의 업무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점을 적되 단점이 너무 부각되게 적지는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좀 순화해서 예,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 단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또 업무 능력에 관한 그런 내용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교사 때의 어떤 경험, 네,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실습 때, 실습 경험이 어땠는지,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습 경험이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라든가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력교사는, 경력교사는 이제 다양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유치원에서 경력을 가지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경험, 그 다음에 학부모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동료 교사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꼈던 점. 그리고 보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내가 교사의 업무, 또 교사의 역할을, 교사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기원에 기기관에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부, 내가 어, 교사로 채용이 되어진다라면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말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 그다음에 친구처럼 잘 놀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을 운영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포트폴리오는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의무로 가져오라고 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아무 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 말 없어도 이 포트폴리오는 가져가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나의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내가 경력교사로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교사 때 어떤 수업 결과물,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재교구를 만들었던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 뭐 동화책, 구연 동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화 자료, 뭐 언어 활동에서 썼던 거, 뭐 기타 등등 모의 수업 때 했던 여러분들 자료, 그 다음에 또 미술 활동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술 활동의 어떤 파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때 경험, 실습 때 경험했던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 학습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획안 작성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했던 것들 있죠. 단위 수업했던 거, 반일 수업, 종일 수업, 이런 어떤 활동 결과물, 수업을 했던 결과물, 놀이를 했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아마 실습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교재교구 만들었던 사진, 실습 때, 그리고 여러분 실습 끝나면 어떤 자체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체평가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습일지도, 실습일지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실습 때 관련된 전공 관련 어떤 활동 사진들, 이런 것들 모두를 가지고 수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다,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 수상 관련 어떤 뭐 표창장이든 뭐 또 상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성적증명서를 원하는 그런 기관도 있으니까 성적증명서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성적이 나쁜 선생님은 조금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이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굉장히 좀 내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첨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경력 교사들도요. 내가 5년 동안, 3년 동안 경력
하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자료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출품을 해서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이 있다라면 예, 그런 것들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타 여러분들이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교사로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활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봉사 같은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봉사했던 거나 기부했던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그 심사하는 사람이나 면접 보는 사람들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집에서 가까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기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관을 좀 선정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어디서 교사를 채용할까? 그래서 취업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취업 사이트는 보육교사와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취업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 예,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구인구직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구인구직 보육잡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우리 동네 일자리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고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드키즈, 꼬망새, 보육교사 잡 이런 어떤 그 취업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요. 자, 내가 몇 군데를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방문해서 좀 정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정보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너무 멀지 않은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뭐 취업 채용 공고가 났다고 다 서류를 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근무할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인 채용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 살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서류를 내시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력서나 이런 자소서를 메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원장님이 먼저 예, 서류 심사를 하시고 이 교사 괜찮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자 메일이나 뭐 전화로 통보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확인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한 네, 전화를 먼저 드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밝혀야 되겠죠. 네, 인사를 먼저 밝혀야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면접을 보기 위해서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장님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본인을 먼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한 용건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원장님하고 통화하든 아니면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적어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적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냥하고 밝게 예, 상냥하고 밝게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만약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 용목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가끔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말도 다
안 했는데 상대에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화 에티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외모가 있겠어요. 그쵸?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외모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행동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언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복장, 옷차림,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모, 예,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30초 첫인상,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는 긴 머리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를 묶는 게 필요합니다. 단정하게 이렇게 풀어헤치고 가는 것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여러분들이 묶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눈이나 이렇게 귀나 이렇게 가려서 상대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서 안 보여서 제가 선생님 여기 좀 한번 머리 좀 이렇게 올려보세요. 제가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원색적인 그런 어떤 염색을, 진한 염색을 하거나 또는 너무도 탈색을 해서 하얗게 예, 이런 어떤 머리, 또 너무나 요란한 어떤 파마,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장은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네, 그런 복장이면서 저는 밝은 색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하고 하느냐고 사실 저도 이뻐 보이고 싶거든요. 네, 비록 화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밝은색 옷을 입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면접 볼 때는 왜냐하면 환하고 밝은 모습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 색깔이 굉장히 또 많이 좌우합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나를 좀 슬림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저도 20대 검정색 옷을 즐겨 입고 30대도 즐겨 입긴 했는데 제가 교사일 때는 정말 저는 유치한 천연색의 옷을 입었어요. 네, 혹시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액세서리라든가 머리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었는데 우리가 면접 볼 때는 검정색 옷 안 입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선생님들 볼 때 오늘 무슨 장례식장 왔어요? 예,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자제해야 될 그런 발언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두운 그 검정색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는데 네, 면접 때는 여러분들 밝은색 옷 입고 가세요. 원피스나 그다음에 블라우스에 뭐 어떤 슬랙스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요. 마이 괜찮아요. 예, 검정색 마이 입었는데 안에는 좀 밝은색 그런 어떤 브라스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근데 너무 또 가슴이 파이거나 가슴이 막 드러나거나 또 너무 짧은 치마, 예, 너무 짧은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 좀 상을 찡그리게 하거나 이런 옷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또 요즘에 굉장히 또 우리 여러분 손님들 많이 입는 게 스키니에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이나 바지나 또는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는데 자제해 주세요. 저는 스키니가 얼마나 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때는 이렇게 몸이 막 드러나는 그런 복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장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화장을 한다고 해서 너무 진하게 너무 진한 그런 어떤 화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톱은요, 네, 손톱은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너무 긴 손톱을 하고 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면접 볼 때는 서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손톱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럴 때 손톱이 이렇게 기를 때는 굉장히 어떻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에 네일 아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쁜 손톱을 많이 가꾸고 뭐 어떤 선생님은 내가 네일 아트 하면서 힐링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긴 손톱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상이 찌푸려질 것 같아. 저 긴 손톱으로 혹시 아이들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어떡하나?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막 보석까지 막 이렇게 달려 있으면 더 걱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우리가 요즘에 예쁜 색 아주 중간통 이런 어떤 매니큐어는 발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진한 그런 어떤
마니큐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액세서리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옷이 단순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이런 핀 정도의 여러분들이 브로치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 귀걸이, 반지, 막 치렁치렁 이런 것들은 별로 이게 시선을 어떻게 해요? 네, 좀 이렇게 집중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네, 여러분들이 여름에 혹시 면접을 봐야 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발로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옷차림과 용모에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면접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면접 시 태도는 이 상대방의 태도는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네, 들어가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원장님 혼자서 1대1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원장님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의 어떤 원장님을 모신다거나 또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나와서 면접관이 몇 명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아주 자신 있고 겸손한 어투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미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답할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알아듣지 못했다. 질문을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질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과장되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는 금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짧은 시간에 나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나 과대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용이 되어도 예, 그게 금방 어떻게 해요? 나를 과대포장한 게 이렇게 벗겨지겠죠. 그럴 때는 바로 또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막 과대포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공손한 태도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거의 대부분이 예, 면접 보러 와서 교사가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예, 그때 아니면 또 요 시기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저는 예를 들면 숲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도 또 여기 유치원에도 숲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뭐 이런 질문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네, 막 움직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정자세로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반듯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면접이 다 끝났다 그러면 네,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죠.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 이내 몇 월 며칠까지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면접 시 여러분들 태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궁금해하는, 이게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면접에 대한 그 예상 질문은 우리 제자들한테 야, 뭐 물어보니? 라고 제가 물어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국공립 원장님이나 또 민간 원장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원장님 면접 볼 때 뭐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여러 명의 원장님들과 또 우리가 그 면접에 직접 참여했던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예상 질문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는 다 물어보는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분 동안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1분 동안 나를 소개하는 그런 그 문장을 좀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오버되는 거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은 어디예요, 선생님?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교사들을 원장님들은 채용하고 싶어요. 너무 멀면 혹시 지각하거나 출근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자동차 거리는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예, 본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또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교육관이라든가 또 선생님은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대할 건가요? 라는 뭐 아동관.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자, 또 하나. 그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왜 우리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 우리가 보육 현장이나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사 역할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할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원장님들이 최근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 자유놀이에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그리고 누리과정의 중점사항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다음에 특징은 뭘까요?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반 선생님이 뽑을지 아니면 영아반 선생님이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아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유아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자 초임교사인 경우에는 초임교사인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실습 기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선생님 실습 기간 중에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실습에 받기 전에 그다음 실습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경력 교사인 경우에는 현장 경험을 하면서 보람된 점이 무엇이 있나요? 네, 현장 경험을 하면서 동료 교사와의 어떤 관계는 어땠나요? 혹시 동료 교사의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예,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학부모의 관계는 어땠나요? 네, 학부모들의 갈등은 없었나요? 너무 요구만 하는 그런 학부모는 어떻게 선생님이 이 학부모를 대했나요? 민감한 학부모는 또 어떻게 선생님이 이 관계를 맺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평가제는 알고 있나요? 네, 평가제 혹시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반을 운영하고 싶어요? 네, 이런 것들도 질문하게 되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 질문은 결국 이 선생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의 갈등이라든가 또 학부모의 갈등이라든가 또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아끼리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놀이를 하다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은 몇 살 반을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놀이나 어떤 활동이 자신이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노래하고 동작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미술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원장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제자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그냥 3세 반에 가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또 최근 보육 현장에서 아이고 오타가 나왔네요. 보육 현장과 유치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과정 2019 누리과정이 바뀌었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바뀌었고 그다음 평가제가 평가 지표로 바뀌었고 보육제도가 개편이 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예비교사 시기에 여러분들 배웠을 거고 또 경력교사는 현장에서 이미 몸담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랬을 때 선생님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되게 마지막에 선생님이, 예, 선생님이, 예, 내가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 채용하게끔, 그래서 본인을 꼭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선생님 나에게 한번 어필해 보세요. 라고 또 원장님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장점을 부각을 해서 내가 보육교사로서 적합하고 또 보육교사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력하고 예, 그런 모습 그다음에 무엇하도 굉장히 중요한 건 열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네,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면접을 볼 때는 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이미 취업이 결정된 선생님들은 뭐 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면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올린 이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이 보육교사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유치원 교사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정말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좋은 곳 21년도 여러분들이 새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터전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그런 1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